안녕하세요. 근거중심의학 채널 민병현TV의 민병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관절염은 염증에 의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골관절염의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릎 관절을 물이 담긴 냄비에 비유하고 염증은 펄펄 끓는 냄비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염증은 끓는 냄비처럼 무릎의 활막에서 시작해서 골수를 달아오르게 하고 마침내는 연골을 닳게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이렇게 염증에 의해 서서히 달아오는 것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 내 구조를 직접 다치는 것입니다. 무릎에는 여러 가지의 인대, 반월상 연골들이 있습니다. 무릎은 체중을 견디면서도 운동을 해야 되는 관절로서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즉, 매끄럽게 잘 움직여야 하기도 하고 또한 안정적으로 버텨줘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물리적 성질인데 이런 인대들과 반월상 연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대를 다치면 무릎이 흔들리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치 바퀴가 궤도에 잘 맞지 않는 열차처럼 덜컹덜컹 거리면서 움직이게 되죠. 이러면 바퀴나 궤도에 마모가 쉽게 오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은 관절 사이에서 충격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찢어지게 되면 관절 사이에 끼게 됩니다. 마치 톱니 사이에 돌이 끼리면 톱니가 상하는 것처럼 연골이 손상받게 됩니다. 심한 충격이 직접 연골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골이 떨어져 나가거나 서서히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연골에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짱다리 혹은 X자형 다리인 경우 무릎의 안쪽 혹은 바깥쪽에 지속적으로 과다한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연골이 서서히 마모가 되기 쉽습니다. 다행스럽게 관절 내 조직에 손상이 되거나 이상이 생기면 비교적 쉽게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수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손상된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연골에 이물질이 침착이 되면 연골이 변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유의 말랑말랑한 성질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대사에 이상이 있어서 연골에 변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석회가 침착이 되거나 혹은 요산이 침착이 됩니다. 석회는 몸의 어느 조직에도 침착이 될 수 있는데 관절 연골에 침착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반월상 연골에 침착이 되면 엑스레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연골과 연골 사이사이에 석회가 침착이 되면 자연 연골이 딱딱해지고 충격에 약해지게 됩니다. 환자는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꼭 통풍과 비슷하다 해서 진단명을 가성 통풍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이라는 논문 잡지와 류마톨로지라는 아주 저명한 논문 잡지에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몸에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전신적인 염증이 있는 경우에 무릎에 자주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복된 염증은 연골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사성 원인이든지 다른 전신적 염증 질환이든지 직접적으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즉, 염증은 골관절염을 초기에 일으키고 물리적 손상은 관절염을 계속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골관절염은 염증에 의해서 생기고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골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혹은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골관절염이 생겨도 철저하게 염증 관리를 해서 진행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무릎을 다치면 관절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연골은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이것이 계속 비정상적인 하중을 받게 되면 마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미리미리 찾아서 치료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염증을 관리하는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